안녕하십니까. 이제 수도에 관한 얘기도 얼추 끝났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나 못다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강의를 끝내며 라고 또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늙으면 높아심도 많고 수다도 늡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또 합니다. 우선 첫째 말씀드릴 게, 수도할 때는 절대로 책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철 스님도 제자한테 오훈을 줬는데 그 오훈 중에 네 번째인가가 아마 책을 보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책을 보지 마라가 아니라 수도할 때 책을 보지 마라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봐서 압니다. 수도할 때 책을 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임상 실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전사를 만들려면 15일이면 간단히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 15일 동안 안 죽을 만큼만 일단은 먹입니다. 안 죽을 만큼입니다. 하루에 한 끼.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2시까지 맹렬하게 15일 동안 기도를 시킵니다. 오후 11시부터 2시면 한밤입니다. 밤 11시에서 2시 사이가 24시간 중에 기가 제일 거칠고 강력합니다. 이래서 산에서 심야기도나 그 무당 되시는 분들이 산기도할 때는 꼭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합니다. 이제 북쪽을 향해서 합니다. 북극성에서 음기가 가장 강력히 옵니다. 이 지구로. 그래서 그 강력한데 거칩니다. 기감을 느끼려면, 기의 실체를 느끼려면 겨울보다는 여름이 실체를 더 느낄 수 있고, 한낮보다 한밤, 특히 밤 11시에서 1시 사이가 엄청나게 기를 느낄 수 있는데 엄청 거칠고 셉니다. 이제 그래서 9시에 잠자야 됩니다.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산 기도를 한다든지 수련원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너무 오래 하면요 정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전사를 만들려고 하면 15일간 먹는 거를 극히 안 죽을 만큼만 주고, 왜 그러냐면, 왜 15일간 먹는 거를 안 죽을 만큼 왜 줘야 되냐면, 사이다가 컵에 꽉 차 있으면 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이 차여 있으면 물을 반 컵을 넣을 수가 있듯이,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이 몸은 쉽게 말해서 화학 에너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안 먹이면 화학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거나 단전호흡을 시키면 우주 에너지가 유입될, 그리고 유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꽉 찬 이게 음식으로 먹은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고 이 우주 에너지는 순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 하고 들어가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짧은 기도문을 줍니다.
A4지에 한 석술이나 넋줄을 기도문을 줘서 15일간 이걸 암기를 시켜서 이거를 계속 마음속으로나 입으로 낭송을 시키면서 15일간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시키면 쇠뇌가 100% 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기도문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수도할 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게 이 세상 최고의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자가 태어나서 양을 처음 보면 양이 애민 줄 압니다. 그와 같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그 책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책이 이 세상에서 최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자는 책을 보지 마. 절대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안 되고. 두 번째, 알기보다 잊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얘기하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거나 하는 사이가 아닌 동안에는 잊어버리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한 번에 쫙 와가지고 생각 안 해도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 10시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책을 읽으면 뇌에 암기가 됩니다. 뇌에 암기가 되어서 오래 시간이 지나서 삭혀진 것만 암기된 게 10개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삭혀진 것만 아래로 내려가서 중단전에 입력이 됩니다. 중단전이 감동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냐면 감성을 다림을 하는 다림터입니다. 암기한 거는 몸이 건조할 수 있는데 한두 개가 중단전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었다가 어느 날 이것이 불쑥 생각이 나서 아, 그건 그래,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미치게 아름다워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 이때 아마 95%가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것들만 하단전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전에 내려가서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각 세포로 다 전달이 됩니다. 세포로 다 전달이 되면 뇌에서 암기했던 거, 중단전에 입력되었던 거, 하단전에 입력되었던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텅 빈 듯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도 힘듭니다. 아는데 1년 걸렸다고 그러면 잊어버리는데 10년 내지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런데 A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근데 혹시 임자가 좋은 날이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취해서 잠자는 와중에도 밤 3시에도 덩어리를 쳐서 A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거를 2시간은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정말로 내가 아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밤에 내 등을 두들겨서 깨워서 뭐든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강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공서 같은 데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주 진짜 귀찮아합니다. 신식이 아니어서. 그런데 요새는요, 강의안을 보내면 원고지 한 장에 2만 원, 어떤 때는 5만 원, 또 원고료도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게 몸에 배지 않아서 상당히 귀찮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기보다 있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 해발 0m에서 수도를 해서 1000m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깨달음 얻었다. 그런데 1000m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가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건 1년에 올라가는데 1000m에서 여기 내려오는 거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수도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완성된 수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했네 그러고 그 수도 티내고 어디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진리가 어떠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하거나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수도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얻으면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10사람이 수도를 해서 10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10사람이 나는 이거를 알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건 다 다릅니다. 이게 각각이 다릅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도자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거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석가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수도자들 중에 최고의 그 A급의 사람들이 깨달음 얻는 게 생명입니다. 석가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저런 그 노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제1성으로 얘기하는 게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존귀함, 생명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함께 살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깨달은 자가 A급이고, 여기에서 10명들이 다 각기 다른 거를 깨닫는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마 그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500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또 이 땅에 왔습니다. 또 사망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내 혼을 봤다는 거고, 혼을 봤다는 거는 내가 혼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혼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000년 전에 태어나서 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다가 한 1000년 만에 왔습니다. 4000년. 또 60살 살다 갔고 또 왔고 3000년 만에 3000년도에 왔고 또 갔다 왔는데 뭐 2000년 뭐 그다음에 이번에 왔는데 왔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해서 혼을 받다는 거는 육체가 해탈이 된 겁니다. 육체가 해탈이 되면 5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이 없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5000년 전에 태어나서 60살을 사는 동안에 이 사람 세포에는 60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학습에서 배운 모든 정보들이 이 사람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4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내 세포에 1000년 전께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또 60년 동안 여기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합니다.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이번에 태어나서 안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있는데 내 혼을 보는 순간에 그 시공이 없어져서 그냥 세포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번 육체를 갖고 태어나면서 모은 이 정보들을 한꺼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5000년 전 얘기를 합니다. 5000년 전께 문헌에 없다고 그러면 나는 아는데 이상한 사람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믿는다면, 자, A라는 사람은 대장장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이를 했습니다. 또 태어나서 또 대장장이. 그럼 이 사람은 깨달은 순간에 지금 여기 와서는 뭐 은행을 다닌다고 합시다. 그래도 깨달은 순간에 자기가 대장장이에 한 정보가 있어서 어떤 쇠가 최고고 그 쇠를 어떻게 단련을 시켜야 최고고 하여튼 그 이 방면에는 최고가 됩니다. 깨달은 순간에 쇠에 관해서는 1인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장장이 3번 하면 180년간 이 사람이 원래 대장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년 전, 4000년 전에 화가였습니다. 깨달은 순간에 평생을 막노동을 한 사람이라도 이거 200년 화가로 살았으니까 그림에 대한 노하우는 200년께 쌓여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화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재능이 만발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림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 시대 최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왕 3번을 하고 여기 와서 노동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3번 살면서 왕 노릇할 때 저장된 그 정보를 그냥 한 번에 알게 되어서 왕만 알고 있었던 고급 문화와 군사와 뭐 경제에 대한 이 정보를 오늘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승 밑에서 10사람이 수도를 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레벨로 깨달음을 얻어도 깨달음의 종류는 각기 다르다. 그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이 설명을 하냐면 혹시 깨달아서 내가 대장장이를
몇 생을 해가지고 쇠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웃기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걸 얻지를 못했어. 그래서 계속 수도를 해봤자 그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건 여러분들 수도를 하다가 의문이 드는 것,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여러분 납니다. 내가 2, 3개월, 5, 6개월 몸을 만들고 단전호흡을 하고 산책을 하다가 처음으로 의문 드는 게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 제목입니다. 그걸 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화두 얘기를 하면 내 생각에 화두가 숙제인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화두를 줬습니다. 넌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해봐라. 나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상대가 그 선생님이니까 훌륭해서 상대의 능력이나 자질도 충분히 알겠지만 혹시 실수할까 봐. 이게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게 대학교 문제를 숙제로 내주면 난감합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화두는 내가 2, 3개월, 4, 5개월 아니면 이제 저처럼 혼이 궁금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오대산에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문이 나든지 수도 생활을 하든지 하다가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의문이 그 사람이 풀어야 할 숙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그 사람의 의문이 했던 거를 해답을 얻으면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거를 깨달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게 고급스럽다. 근데 내가 깨달은 거는 그냥 홈이 만드는 거다. 그거 이건 아닌가 봐. 저 사람처럼 되려고 더 해야지. 낭비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만 사람이 시도해도 만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자와 깨달은 자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수도를 합니다. 수도를 쭉 합니다. 원래 진리는 이렇게 삼각입니다. 근데 수도를 쭉 해가다가 요 삼각, 요 지점에 아마 도달을 못 합니다. 요게 2%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여기 올라갈 때는 쉽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어렵습니다.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요 2% 있을 때는 이게 요 2% 요 영역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자라고 하는 건 수도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 어떤 업종에서 6, 70년을 사람 상대하면서 똑같이 산 사람은 그냥 현자가 됩니다. 생각 좀 있고 의문이 좀 있으면 수도하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현자가 수도를 하다가 2%가 모자라서 끝난 사람은 이미 현자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자와 깨달은 자의 아마 다른 점, 현자와 깨달은 자의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삶에 관해서 균형이 잘 맞춰지고 중령적인 처신을 하고 역지사지하고 아주 현명하게 된 사람,
삶에 대해서 현명하게 된 사람이 현자입니다. 깨달은 자는 내 혼을 보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문헌에 없는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이게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면 깨달은 자와 현자 누가 더 훌륭하냐? 그거는 삶 가운데에서 현명함을 체득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보다 생활인으로서는 더 현명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지혜를 터득해서 현명한 사람보다 더 현명할 수는 없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진리를 새롭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말하자면 새로운 교과서를 하나 만들 수는 있어도 생활인으로서는 생활 속에서 무식해도 한 가지 업을 50년 하면서 인간관계 괜찮고 일상을 쭉 유지하면서 아들, 딸 잘 키우고 아내하고 이혼 안 하고 살고 이런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하고 30년쯤 함께 살았고 아이를 서너 낳아서 형무소 안 보내고 뭐 나쁜 일 없이 무덤덤하게 잘 키워낸 사람은 뭐 그 성직자 유명한 분들 있죠. 그분들보다 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30년 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살아본 놈은 압니다. 그리고 애 셋을 이 범법자로 안 만들고 무난하게 키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무난하게 30여 년 함께 살고 애 셋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하다는 성직자들보다 그 평범 속에서 30년을 혼인 생활했고 애 서넛을 그런 대로 유명하지 않아도 뭐 월급쟁이로 만들어서도 그렇게 아들, 딸을 키워낸 사람이 더 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로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지 수도라고 하는 오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수도자라고 하면 옛날에 수도자는 국가의 아마 교육 기관이면서 교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한단곡이라고 하는 그 야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사인지 야사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하여튼 뭐 야사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한단곡에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옛날에 고조선 때는 뭐 국자랑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모아서 봄, 여름, 가을은 사냐를 뛰어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무예도 익히고 앉아서 단전호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실내에 앉아서 그동안에 쌓여 내려온 우리 철학도 공부하고 그랬던 국자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의선인이 뭐냐면, 조의가 내 생각에는 삼배로 만든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의선인 이 단체는 삼배를 모두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단고기에도 보면은 뭔 얘기가 한 줄이 있냐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인가 당나라 군대를 100만 명을 고구려군서 10만 명이 무찔렀는데, 그때 10만 명이 다 삼배 옷을 입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자 상주들이 그 굵은 제복을 하고 죽대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 폼이 무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동에서 전통적으로 혼례를 치르는데 삼배를 입은, 이런 옷을 입은 10만 명이 그 100만 명을 무찌르는 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라 때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백제 때도 뭔가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없어졌을 뿐이지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 재정으로 키우는 삼사관 학교 같은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해서 국가의 인재를 키웠던 게, 이를테면은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 수도라는 거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서 성균관이라는 유교가 하나가 되면서, 유교 외 거를 얘기하는 놈은 이단으로 되면서 유학을 암기를 해서 과거를 보는 제도가 되면서 이 안에 틀어박혀서 암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국자랑이나 조위선이나 화랑도처럼 사냐를 뛰어댕기고 단전호흡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이단 취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격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도라는 이름으로 사냐로 숨어 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국가의 동량을 만들었던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재를 키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도자, 그리고 수도자로서 성공할 조건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그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아주 기본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만큼, 그 다음에 뭐 서울대나 뭐 이런데 합격할 만큼 뇌가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합쳐놓은 것과 같은 수재들이 수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단전호흡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수도를 한다는 게, 수도자들이 스스로 수도자의 등급을 낮추었던 겁니다. 그 옛날에 수도자는 최상위 등급이었어요. 수도 끝내면 최상위 등급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도를 생각하는 사람이든가 지금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점잖게 해서 수도를 한다 그러면 옷깃을 여미는 수준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라고 하는 걸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준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줘서 많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